안녕하십니까. 김민정의 뉴스 브리핑 김민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한파가 12월 초부터 시작돼 더욱 혹독한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동절기 지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정의관 복지국장님과 함께 2023년 동절기 취약계층의 주요 지원 사항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취약계층에게 겨울은 유독 힘든 계절입니다. 복지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올 겨울 어떻게 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생활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겨울이 특히 힘든 계절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매년 겨울에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작년 11월 초에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보호 대상자별로 또 생활 특성에 맞게 적절한 지원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동절기 보호 대책은 주로 어떤 지원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저희들 크게 한 3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그리고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분야별 보호대책,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지원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겨울철에 이제 한파가 있고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상황으로부터 시설 생활일이라든지 또 이용자 그리고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14일부터 금년 1월 13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마무리했습니다. 크게 이제 안전점검은 시설장을 중심으로 1차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대상 시설의 한 15% 이상은 대구시와 구군에서 2차 현장 점검을 했고, 그리고 20년 이상 오래된 노후 건물이나 50인 이상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기라든가 또 가스 관련 전문가와 3차 민관 합동 점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파 취약계층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거리 노숙인과 그리고 쪽방 생활인 그리고 또 추위에 취약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실직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가정 위기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난방비가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저희들이 난방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호 대상자별 지원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겨울 추위에 직접 노출된 분들이 바로 노숙인 그리고 쪽방 생활인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일정한 이제 거처가 없는 거리 노숙인이 우리 대구에 한 100여 명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쪽방 생활인이 한 62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꼭 확인해야 될 항목들을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전 점검 항목을 매뉴얼화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시설 입소를 거부하시는 거리 노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노숙인들의 안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특별 보호 활동을 이제 예년보다는 한 달 정도 앞당겨서 1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순찰을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한파가 오면 거리에 계신 분들이 거리에서 노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를 한 20실 정도 마련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한 50여 분이 이용을 하셨고요. 또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한 쪽방촌의 어떤 동파라든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점검을 마쳤고, 그리고 한파를 대비할 수 있는 방한용품도 전부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러 고장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쪽방에 난방이 안 될 경우에는 한파 대피소를 만들어서 쪽방 생활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홀로 생활하는 취약 노인들이 점차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겨울 기간 홀로 어르신을 위한 보호 대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온이 많이 낮아지면 특히 이제 혼자 계신 어르신분들이 상당히 취약한데요. 일단 저희들이 홀로 계신 취약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계시는지 그런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대책을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I를 이용해서 자동 안부 전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독거노인 한 6,500가구에 이런 IoT 이제 기술을 활용을 해서 화재라든지 또 뭐 낙상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추진을 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식이 우려되는 재가 취약 노인들에게는 도시락은 주 5회, 그리고 밑반찬은 주 1회 정도 식사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고단백 영양식을 지원을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락 밑반찬 지원 단가도 한 1,000원씩 이렇게 인상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취약 어르신 한 8,500여 분들에게는 방한용품을 저희들이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맞춤형 돌봄 서비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취약 어르신 한 2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활 지원이라든지 또 뭐 다양한 그런 지원들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또 고물가에 또 에너지 가격까지 급등을 해서 이 취약계층의 연료비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 대구시에서는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에너지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협업을 해서 저소득층 가구가 겨울에 난방에 필요한 뭐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뭐 지역 난방이라든지 그런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연료비를 지원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한 62,000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수급자 가구 중에 한부모라든지 소년, 소녀 가장 가구 109가구에는 등유 바우처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연탄을 사용하는 어려운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 한 830가구에 연탄 쿠폰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업을 해서 한 3,400여 가구에 난방비라든지 난방용품 그리고 연탄 나눔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너지재단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단열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창호교체 이런 이제 난방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1,700가구의 난방 공사를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그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이 올해 2월까지 신청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이 필요하신 취약계층께서는 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모든 분들이 이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반드시 공적인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권 밖에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구시에서 복지 위기 가구를 위해서 또 지난해 발표한 특별 대책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해 9월에 위기 가구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원 대책은 더 빨리 찾아내고 그리고 더 넓게 참여하고 더 두텁게 보장한다는 정책 추진 방향으로 해서 한 5대 정책 과제 22개 세부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더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위기 가구를 빨리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제로 위기 가구와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등록 일제 조사할 때 방문 조사를 실시해서 실거주지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원 가능한 서비스 등을 문자라든지 그런 걸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 분야도 위기 상황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희망복지 원스톱 지원 센터를 저희들이 대구시 행복진흥원에 설치를 해서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 넓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생활업종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저희들이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 동별로 일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소방이라든가 경찰 공무원, 그리고 의료 인력, 그리고 특히 이제 복지기관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구 신고 의무 대상자로 해서 교육을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두텁게 보장하는 부분들은요, 기존의 어떤 단순한 현금이라든지 현물 지원을 떠나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또 가구별로 맞춤 지원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하는 통합 지원 방식으로 저희들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제도권 밖의 복지 대상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희망가족 돌봄 지원 사업이 있고 달구벌 기동대 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런 특화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복지 위기 가구를 더욱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지역 특화형 위기 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2개월 이상 연체자가 2개 이상, 2가지 이상 이제 정보가 이제 단가스라든지 단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보를 제공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해서 위기가구를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에 한 3,050가구, 그리고 1월에 한 2,070가구를 지금 발굴을 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위기가구를 좀 더 신속하게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계 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적 지원을 받기에는 정해진 소득 그리고 재산 기준을 초과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 어떤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정부의 그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이라든지 재산 기준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는 충족되지 못하지만 갑작스러운 어떤 실직이라든지 또 질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부분, 가정의 위기로 인해서 위기 가정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 대구시에서는 그런 소득이라든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한을 두지 않고 실질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희망가족 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저희들이 이제 지원 범위를 확대를 했고요. 이제 선정이 되면 1회 한해서 40만 원의 생계비를 긴급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구벌 복지 기동대 사업은 소득이라든지 재산에 전혀 관계없이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현금이라든지 현물 그리고 의료 지원까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저희들 한 20만 원부터 한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또 위기 가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 전기라든가 가스 또 도배도 해주는 그런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달구벌 건강 주치의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희망의 진검다리 사업 같은 뭐 치과 진료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의료 서비스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또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독사란 무엇이고 또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대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고독사라는 게 최근에 새롭게 발생하는 그 복지 수요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고독사라는 게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과 단절돼서 홀로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병으로 혼자 이제 임종을 맞고 또 그 시신이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발견되는 죽음을 저희들이 이제 고독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중장년층이 최근에 이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데요. 중장년 1인 가구의 어떤 안부 확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서 AI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대구시에 있는 서구, 수성구, 달서구에서는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에 대한 소개와 또 대구시의 특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기부식품 제공 사업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식품이라든지 생활용품을 기부받아서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그 기부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대구광역시 기부식품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푸드뱅크가 13곳, 푸드마켓이 9곳이 있습니다. 총 22곳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푸드뱅크는 한마디로 이제 창고형입니다. 창고에 이제 기부받은 식품을 모아서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층에게 물품을 전달해주는 사업이고요. 푸드마켓은 이제 슈퍼마켓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장에 기부식품을 전시를 하면 이용자가 매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물품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들이 있는데요. 대구시에 있는 배달 라이더 협회와 MOU를 맺어서 저희들이 그 기부 물품을 직접 가정까지 배달하는 사업을 올 3월부터 대구시 전 지역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이제 기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에 다구벌 키다리 기부 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요. 장을 보시다가 기부 물품을 구입을 해서 그 생필품을 그 기부 전방에 놔두면 그 기부품을 모아서 저희들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저희들이 이제 수령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이런 대구시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또 기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이 자리를 들어서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지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웃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고독사라든지 생계 곤란을 비관해서 또 안타까운 이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시민들과 함께 관심과 특히 시민들의 어떤 제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그 생활업종 종사자 중심으로 현재 한 11,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한 13,000명으로 늘려서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강화를 해서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제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제보해서 많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제 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기 가구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제보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위기 가구를 보시면 동사무소나 아니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그 위기 가구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우리 대구시가 적극 나서서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절기 안전점검, 취약계층별 보호대책 등 보호대상별 생활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 사업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제도권 밖의 복지 위기가구 지원과 발굴, 고독사 예방 강화 등을 위해 각종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복지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정의관 복지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